IRA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내용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좀 드러납니다. IRA 법안에서 내가 투자를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위기도 분명히 2차전지 소재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국제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현대차 기아가 이게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위기이자 제가 봤을 때는 발 빠르게 좀 요것도 좀 노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어렵단 말이에요. 네. 동의를 받기가. 네네. 그거도 잠시 후에 제가 내용에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여기 울산 공장. 예. 이거 한번 빨리 한번 보죠. 네,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IRA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내용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자니까 이 관련된 부분이 업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핵심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일단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국에서 미국 안으로 돌아와서 생산을 해라라는 거고, 중국의 이 SCM이라는 것은 이제 공급망 관리, 공급망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국과는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친환경 산업에서는 확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풍력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인데, 전기차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지금 우리가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완성차 관련해서. 그 다음 플랫폼 업체들,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일부 증세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아직까지 단기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제외하고, 이제 우리나라 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핵심 부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성차 최종 조립이 법안 발효 후에 최종 차량 조립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어제 현대차 기아를 주가를 흔드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 IRA 법안 나오고 제가 이미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그 조지아 공장 완공 자체가 조금 2025년에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부 이제 알라바마 공장의 라인을 전환해서 GV라든지 이런 모델을 일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조금 물론 우리나라한테는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현대차 그룹에서 하는지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때는 주가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시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긴급하게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요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물들 있잖아요. 광물들, 니켈, 망간, 여러 가지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핵심 광물의 40% 이상은 미국 내지는 FTA 조약 체결국이나 그 다음에 이런 미국 내에서 재활용된 것,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도 미국 내에서 생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표는 가족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고, 자료를 저장해 놓고 앞으로 계속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가격 제한인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이 세단이 55,000달러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고가 차량들이 있는 BMW라든지 외제 차량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약간은 숨통을 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IRA 법안 통과로 인해서 우리 전기차 세제 혜택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우리나라는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보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EV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죠. 근데 알라바마 공장에서 라인을 좀 전환해서 GV70 연말부터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IRA 법안 상원 통과했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뭔가 물량을 늘리거나 많이 좀 어떻게 하려면 결국에는 국내에서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울산 공장에 있는 노조분들과 협상을 해서 조금 좀 늘리든지 어떤 부분을 단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점유율 축소는 조금
불가피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2025년에 완공이 예정돼 있는 조지아 EV 공장이 본격적으로 그게 돼야지만 전기차 물량 공급이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아직 시차가 남아있다 정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슬라, 벤츠 이런 부분들 있죠. 이게 경쟁사 모델들도 상당수가 보조금 지급해서 제외될 수 있는 차량 가격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만 악재다 이런 부분들도 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한국하고 미국은 FTA 체결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또 이거는 FTA하고 위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과 미국하고 또 정부와 조율을 통해서 좀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좀 약간 조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시간 전에 네. 속보가 나왔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 딱 특정해서 이 혜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 20가지가 딱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현대차, 기아가 제외되는. 그러니까 지금 포드하고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 체로키 요 정도. 그다음에 루시드 에어, 닛산 리프, 볼보, 리비안, 테슬라, GM. 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걸로. 그러나 우리나라 여기서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72종의 차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보조금 다 받을 수 받았는데, 있었는데 네. 이 가운데 20종만 딱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현대차, 기아는 빠져있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엘레바마 공장을 좀 라인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2025년으로 지금 완공 예정인 부분을 빨리 앞당기든지 뭔가 그런 수를 내야지만 여기에서 뭔가 이제 노이즈가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될지, 그게 아니면 좀 불확실성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외국인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하죠. 네. 근데 어제 보면은 현대차, 기아는 사실 15,792주면 그렇게 많이 매도는 안 했어요. 별로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기아가 33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기관도 48만 주나 매도했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부분일 수는 있는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GV70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원래 연말이라도 저희 라인 전환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아의 이제 그 자동차들 있잖아요, 전기차, 그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올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뭔가 악재라고 본다면 기아가 조금 더 악재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물량 정도 만약에 그걸 해석을 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들 매도는 저는 전체적인 규모표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생각인데,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따라서 오늘 반응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외국인들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차의 결국에는 선택은 이 알라바마 공장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어떻게 조율을 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조지아 공장에서 이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 그래서 아이오닉 7, 그 다음에 기아의 EV9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우리가 앞당겨서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발표를 한다라면 조금 더 이 노이즈는 빨리 조금 희석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면요, 차트까지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어제 이러한 음봉이 하나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없던, 보이지 않던 거래량, 뚱뚱한 음봉이 좀 크잖아요, 그죠? 이런 음봉이 나타났을 때는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 음봉이 나타났을 때 적어도 요거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악재는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내가 좀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고 비중을 더 싣고 싶다,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조금 싫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제의 음봉을 적어도 커버를 하면 이 관련된 이슈는 뭔가 뉴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나 우리 관련해서 별로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 현대차에서 또 뭔가 좋은 또 청사진을 로드맵을 발표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밸류에이션이 메리트가 더 생기는
때까지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면 그때 뭐 더 사든지 하는 거지.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에서 뭔가 액션을 강하게 취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시점이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관망하는 게 일단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어제 그런 좀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첫날인가요? 현대모비스 그 사업 분할. 네,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적 분할로 가기에는 지금 우리 정서상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지금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에 약간 세련되지 못한 이 뭔가의 사업 분할 방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자꾸 뉴스로 언론에서 자꾸 뭔가 이런 게 불확실성으로 자꾸 물적 분할 뭐 할 수도 있도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불안감에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반응은 특별히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국내 집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일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는 그저께 먼저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빠졌고 어제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분할 관련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움직일 만한 강한 모멘텀으로 뭐 있을 게 있냐? 그것도 지금은 현대모비스 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제 계열사들 주가 관리하는 게 오히려 우선시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단기적으로 또 올라갈 모멘텀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대차, 기아, 뭐 모비스 워낙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예상되는 요 흐름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참 어려워요.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우리의 뭐 하기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와 미국 아니면 우리 현대차 그룹과 미국 간에 뭔가 이 좀 협상이라든지 뭐 대화를 통해서 조금 우리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금은 우리가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차트를 보고 우리가 뭐 빡빡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현상과 결과에 따라서 차트는 후행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저희 8.15 특사 8.15 머니톡 특사로 네. 갔다 와야 되나요? 우리 키메님을 미국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가서 제가 한마디 할 수 있죠. 뭐라고요? 디서포인트. 디서포인트. 실망했어요? US 디서포인트. USA. 네, 디서포인트. 뭐 이렇게 저는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가 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는 제가. 제가 보내려고 했는데, 네. 이건 도움이 안 되겠다. 네, 소통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네. 오히려 그런 짤막한 메시지가 또 강력한 네, 강력하죠. 임팩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오늘 어제 코스피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그거라서 제가 이제 종목 이야기까지 먼저 같이 해드렸고요. 자, 코스닥도 금액 기준으로 보시고 제가 종목 이야기 잠깐 같이 해드리면 코스닥 어제 외국인들이 LNF와 나노신소재, 즉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쪽으로 거의 의미 있게 매수를 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50억 미만으로 그 큰 변화가 없는, 의미가 없는 수준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 나노신소재.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드러납니다. IRA 법안에서 내가 투자를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지금 딱 수급을 봤을 때 뭐 완성차보다는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낫겠구나. 보조금 받으니까. 네, 그나마 낫겠구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아까 대표님이 또 20차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했잖아. 근데 뭐 테슬라도 나왔고 아까 포드도 이야기하셨나요? 네.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합작사를 설립해서 그쪽으로 배터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완성차보다는 단기적으로 완성차의 노이즈가 조금 희석이 되기 전까지는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나은 IRA 법안과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매도 금액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 하나만. 네. 근데 그러한 모든 미국 하여튼 그러한 조건으로 다 봤는데 대신 이게 중산차 그러니까 중산층의 가격이. 전기차 지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세단은 55,000불, 네, 아까 말씀드렸죠. 트럭과 스포츠는 8만 달러까지 상한으로 딱 설정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차들에 그렇죠. 대한 지급 다 된다. 네. 그리고 여기 표 한번 보시면 구매자 소득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고소득에 있는
확신하시나요? 저처럼 이제 좀 중산층 이하에 있는 분들은 네, 연소득이 뭐 부부 합산으로 30만 달러.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나요? 대충 아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소득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뭐 차종이 그 브랜드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고급 차종이 다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 SM이 어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SM 수급이 조금 특이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사모펀드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SM CNC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근데 어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게 아마도 그 수급이 들어온 기대감은 이 카카오 쪽으로 매각 관련된 그 부분으로 좀 기대감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매각 무산이라는 언론 기사가 발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어제 SM 주가가 5%인가 7% 정도 하여튼 많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들도 바로 차익 실현을 하는 좀 매도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는데 이게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아직 매물이 남아 있을지는 오늘 정도까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 관련해서 개선 기대감이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매각이 그렇죠. 무산이 된 거지만 카카오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모 운용사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 운용사에서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이수만 회장이 그러한 이제 좀 본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라. 계열사 부당 이득을 끊으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액션을 안 취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다시 이제 보냈거든요. SM 쪽으로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 SM에서 반응은 없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또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남아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는 끝났다. 이거는 아니고 카카오로 관련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는 좀 꺾였다 정도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도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차가 단기적으로 조금 만약에 시장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진다라면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GM도 있고요. 포드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회사 브랜드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티엄 셀즈라는 합작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미국에서 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GM과 합작사도 만들었고 그러면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IRA 법안과 관련해서 가장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이디어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SK 온도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와 또 합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삼성 SDI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과 원통형 배터리 쪽을 또 합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대차, 완성차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 안 하더라도 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에는 테슬라 향으로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양극재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 LNF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에코프로 BM의 무상증자 이벤트가 딱 끝났을 때 자 이제 하반기는 LNF 쪽으로 가셔야 된다. 테슬라 향의 모멘텀을 보시고 그래서 이동하시기를 계속 공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결국 LNF의 어제 외국인들의 가장 큰 매집을 만들어낸 요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IR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향후의 가이던스를 장밋빛으로 또 회사에서 발표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이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기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난번에 IRA 법안 상원 통과됐을 때 위기도 분명히 2차전지 소재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도 자료실에 다 같이 올라가니까 보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양극재를 만들 때 리튬 코발트 망간이죠. NCM, NCMA, NCA 이런 종류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리튬이 N이죠. 그 다음 망간이 M이고 코발트가 C입니다. 자, 이거를 주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디에서 수입을 해오는지 이 소재를 보시면 중국 비중이 거의 70%에서 80%입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시차를 두고 조금 낮춰줘야 되거든요.
중국산으로 만드는 이 소재의 비중을 낮춰줘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2차전지 소재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는 호주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들로 좀 소재를 원산지를 다변화하면 이런 부분들을 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호재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리스크 요인도 있다라는 건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흑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흑연. 예, 흑연 보시면 중국의 비중이 90%입니다. 근데 흑연을 가지고 음극재 쪽으로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면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뭐 수주 공시도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때부터 200선 뚫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재를 다각화하게 되면, 수입 다각화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해온 포스코 그룹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과거부터 광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왔으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주가도 좀 움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LG화학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장 쌉니다. LG화학.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싸긴 한데, 에코프로비엠은 아직까지 비중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SDI 향으로 비중을 예전부터 잘하고 있었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LNF 쪽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 순서는 LG화학, 그 다음에 LNF, 코스모신 소재, 이 정도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완성차보다는 일단은 결국에는 2차전지 쪽, 소재 쪽이 그나마 수혜, 배터리 셀과 소재가 그나마 좀 수혜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참, 근데 나온 뉴스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관점이 미중 패권 전쟁 뭐 이런 표현으로 하면서 뭔가 이 분위기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뭔가 많이 수출을 못하게끔 전 세계적으로 막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거예요. 미국의 중국 IT 수출 규제 유명무실하다. 미국 상무부가 결정하는 그 첨단 어떤 제품들,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90%를 다 허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말은 이런데 다 허가. 그러니까는 이거 결국은 미국의 국익. 그래서 수출 증가. 그러니까 미국은 2020년에 총 2,25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첨단 IT 제품의 90%는 전부 수출 허가를 해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파는 거야. 이렇게 수출 규제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해주고 네. 그래 팔아 결정을 해준 거. 이번에 저도 중국과 이제 미국의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제가 대응하는 걸 보고도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들었는 게, 사실 중국 외무부 대변인이나 어쨌든 이런 고위급에서는 상당히 거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뭐 격추시키겠다 뭐 왔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그냥 해상에서 훈련 정도 하는 부분이지 엄청나게 뭔가를 어쨌든 함부로 공격은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그 겉으로 말은 상당히 거칠게 하는데 막상 행동은 그렇게 이거 별거 아니네. 왜냐면 우리가 시진핑 자존심 때문에 가만히 있겠냐라는 것이 상당히 걱정거리였잖아요. 근데 그냥 해상 훈련 정도 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은 정치적으로 수사 통해서 정치적 수사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분위기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 그냥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물 밑으로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짝짝꿍해서 사는 걸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한 투자자의 시각으로 뭔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내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뭘 선택하는가를 결국은 우리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우리는 잘 찾아서, 그죠? 우리가 흐름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네,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큰 배 가는 거기 휩쓸리지 않게 뒤따라가는 정도. 네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